영업 손실만 1,000억 원, 불황에도 끄떡없던 면세점이 지고 올다무가 뜬다. 자, 오늘은 황금알을 잔뜩 낳다가 돌연 미우놀이로 전락한 면세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면세점 한때 무지하게 잘 나갔는데요.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이 세계 1등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시장 규모가 매년 20%씩 성장하고 기업들은 이 면세점 사업권을 따겠다고 여기저기서 막 달려들고 그랬습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물건 한가득 사가지, 또 중국 단체 관광객들도 한번 왔다 하면 싹 쓸어가고, 유통업이 부진할 때 유일한 숨통은 면세점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 뭐 말 다 했죠. 근데 이렇게나 분위기가 좋았던 면세점이 지금은요, 황금은커녕 그냥 알도 못 낳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3분기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다 적자가 났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영업 손실이 넷이 합쳐서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롯데, 신라, 현대 면세점은 수장을 교체했고요. 신세계 면세점은 작년 11월에 장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을 폐점하겠다고 했죠. 근데요, 이 현상에 좀 요상한 지점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면세점이 적자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면세점 가는 사람이 좀 줄었나? 관광객이 별로 안 오나?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요. 근데요, 너무 이상하게도 작년 면세점 이용객 수가 전년에 비해서 29%가량 늘었고요. 외국인 이용객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습니다.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거의 회복했고요. 심지어 올해는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 최대 실적을 낼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체 면세점은 어디에서 구멍이 나는 거냐? 그 요인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우선 참 씁쓸한 얘기지만 우리 환율이 작년 말부터 가파르게 올랐죠. 그런데 면세점은 달러 기준으로 물건값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세를 적용을 해도 어쩐지 이득이 아닌 느낌? 가보니까 백화점이랑 가격이 크게 그거네? 그러니까 물건을 딱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고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제가 앞에서 면세점이 한창 잘 나갈 때 누가 많이 왔다 그랬죠? 중국인, 그렇죠. 중국 보따리상이 특히 그렇게 물건들을 많이 사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중국 보따리상, 그러니까 따이궁들이 그렇게 많았던 2021년, 그때 외국인 평균 구매 금액이 인당 2,5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엄청나죠? 그런데 따이궁이 많이 안 왔던 작년에는 1인당 115만 원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발길을 돌린 이유는요, 중국의 불황도 불황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자국 면세점 살리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하이난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면세 특구로 지정하면서 이 하이난성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1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까지는 내륙으로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던 따이궁들이 하이난성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또 여행도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한국 관광 형태가요, 단체 관광객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와서 면세점으로 우르르 가서 우르르 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2-3명씩 지하철 타고 놀러 다니면서 맛집 가고 사진 찍고 또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이 사는 방식으로 나도 경험해보고, 이런 경험형 여행으로 더 많이 바뀌다 보니까 면세점에서 양손 가득 뭘 사가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구경 차원에서 면세점을 가거나 가도 돈을 뭐 막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점 이용객은 늘었는데 매출액은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죠. 근데 이쯤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관광객 수는 늘고 있다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돈을 쓰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한테요, 어디에서 쇼핑하고 싶냐라고 물었더니요, 1위를 한 곳이 바로 로드샵이었습니다. 특히 올다무가 아주 핫하다는데요. 올다무, 그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올다무는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일본 쇼핑은 돈키호테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쇼핑은 올다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인기 덕분인지 불황에도 대단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다무의 외국인 매출 그 비중 증가세를 보면요, 올리브영은 263%, 또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은요 342% 증가했고요. 다이소도 해외 카드 매출이 76%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출액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주로 명품, 고가의 상품을 내세우는 면세점이 작년에 한 14조 원 정도 팔았다고 그러는데, 가성비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이 올다무의 매출이 9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시죠? 이게 기업별로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히는데요.
먼저 올리브영, 줄여서 올영이라고도 하죠. 헬스앤뷰티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명동 타운점이랑 홍대 타운점은요, 외국인 매출 비중이 90%가 넘거든요. 근데 명동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외국인이 한 4, 5천 명 정도 온대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10초에 한 명씩 물건을 사가는 셈이라고 합니다. 또 올영이 진짜 똑똑한 게 작년 4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까지 무려 16개 언어를 동시 통역해주는 휴대용 번역기를 전국 매장에 배포를 했고요. 작년 여름부터는 올영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무료로 데려다주는 버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시범 운행이긴 하지만 흐름을 탔을 때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이소. 생계 밀착형 제품의 성지 같은 곳이죠. 자취생의 영원한 친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다이소를 제일 좋아합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 다이소다, 다이소다, 다이소다. 이 아이들한테는요, 다이소에 한 1, 2만 원만 가져가면은 한 2시간은 있다 옵니다. 이것저것 구경해보고 막 가격 비교해보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보기. 자, 이런 다이소가 이제는 외국인들의 친구로도 자리매김을 할 것 같은데요. 다이소 명동 본점, 명동 역점의 매출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뭘 그렇게들 사가나 봤더니 주로 화장품을 사간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늘 같은 게 들어있는 크림이 있거든요. V키 리들샷이라고. 그게 작년 초에 명동 역점 외국인 판매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마스크팩, 김 이런 것들을 마치 기념품처럼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신사. 한국 인디 브랜드를 더 돋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5년 만에 매출액이 거의 10배 정도 성장한 기업이죠. 외국인 사이에서도 무신사를 가면 진정한 K-패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니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9월에는요. 성수에 무신사 스토어를 오픈했는데요. 거래액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성비 매장들이 관광객들을 흡수하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사실 면세점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적자 상황에서 임대료, 특허 수수료 등 내야 할 돈이 한가득이라는 겁니다. 특허 수수료라는 게요, 이 면세점 업이라는 독점 권리로 번 돈, 이걸 사회에 환원하세요라고 하면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내도록 한 제도인데요. 근데 지금 면세점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특허 수수료를 50%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수수료 부담이 연간 40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감면 조치가 팬데믹 상황이던 2020년부터 23년까지 이미 받았던 거여서 현재로서는 면세점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또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원래 우리가 면세점에서 술을 사려면 2리터, 또 400달러면서 최대 2병까지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2리터 400달러 이하면 몇 병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비를 증진시켜보겠다라는 거죠. 인천공항도 나섰습니다. 최근에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확장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2터미널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확장 공사 구간에 있는 면세점에 한해서 임대료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여객당 임대료 방식으로 받았었거든요. 공항을 오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거를 매출 연동, 즉 판만큼 받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한 셈이에요. 인천공항과 또 정부까지 합세해서 면세점 살리기에 나선 지금 과연 이런 조치들이 면세업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여행과 쇼핑 트렌드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 면세점의 영업 방식이 특정 국가, 특정 단체, 특정 상인들에만 너무 의존을 해왔던 거죠. 그때 저도 면세점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언제까지 따이공에게만 의존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의 매출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에 면세점들은 리베이트를 주어가면서까지 끌어오는 그런 전략으로만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한국 면세점 잘 되네, 우리 면세점으로 돌려 라고 하니까 상황이 거의 종료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그 면세점의 영업 방식이 애초에 가졌던 한계점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올다무는 성장 방식이 좀 다르죠. 일단은 이 내수에 기반을 두고 알차게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 자신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중소 브랜드여도 자신들이 소싱을 해서 함께 성장을 시켜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유통 채널 자체적인 경쟁력이 애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로 지금 판가름 나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 1위였던 한국 면세점의 아성이 무너진다는 건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국내 토종 기업들이 이렇게나 사랑을 받고 있다니 참 좋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좀 묘한 상황이죠. 이 면세점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올다무는 이 기세를 쭉 이어나갈 수 있을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